예, 안녕하세요. 이변의 이따 이동인 변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와 그 다음에 교육 관련 기관에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자문이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부당한 학폭 조치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해가지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청구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받아줬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를 거의 다 안 받아주는 추세입니다. 그냥 거의 안 받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래서 결국 집행정지를 받아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 결정서를 보시면 여기 SJ 파트너스 이동현 변호사, 그 다음에 신청 취지 보시면 저렇게 됐고 주문은 나왔죠.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분은 각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병가 조치라서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거였죠. 출석정지 5일, 출석정지 5일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안의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A군은 같은 반 B군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B군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다른 친구들과 사귀었으나 B군은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A군은 B군과 축구 경기를 하다가 경기 규칙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B군은 갑자기 이전에 서로 친했대 장난했던 것에 대해서 언어폭력, 신체폭력으로 학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A군의 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은 B군과 서로 친하게 지낼 때 했던 장난에 대해서 학교 폭력을 시공을 당해 너무나도 억울했는데 이제 이거는 혼자 대응했던 사안입니다. 학폭위를 A군과 A군의 부모님이. 그러나 학폭위는 B군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A군의 학폭 폭력을 인정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석 정지라는 생기부 기재 다 되죠. 그리고 굉장히 중한 조치죠. 매우 중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했습니다. 왜냐면 출석정지 5일이 되면 집행이 부정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석정지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재결시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유를 보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 주장 받아들인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제가 대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자료를 좀 확보했고 한편으로는 학폭위에서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학폭위에서 왜 학폭으로 인정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B군과 친할 때 서로 장난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욕설 등을 하였을 뿐이며 주변 학생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 주변 학생들 진술서 제출했고요. B군 역시 이 사건 당시 A군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점, 그것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난하는 과정에서 이게 주고받았다, 티키타카가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B군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B군은 이 사건 당시 A군과 매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서로 가벼운 장난을 쳤다는 거. 그리고 B군은 A군과 사이가 멀어진 뒤 학급 등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축구를 하다가 말싸움으로 다투게 되자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소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필하면서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죠. 그리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안을 못 다투게 하는 거다. 그리고 출석정지 이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그 다음에 출석정지를 집행하지 않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그래서 이 사건 재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행심위는 받아들였죠. 이 사건 재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출석정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달리 최근에는 집행정지를 인용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안 받아들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본사한 경우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결국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늘의 주제를 정리를 하자면 요즘 학폭 조치 굉장히 예민하죠. 곧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학폭에서 뭔가 생기부에 기재가 되면 지원 자체를 못하거나 엄청난 감점을 해서 대학교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치를 받아야지 뭐 대입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고 감정적인 주장을 하면 다 기각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주장을 통해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이제 말 그대로 인용이 돼서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 같은 경우는 학폭만의 특유한 제도이고 그다음에 특유한 이제 법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변협에 등록돼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저를 포함해 가지고 전국에 33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로 보는 뭐 학폭 전문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보면은 거의 그 대한변협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확인하셔서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하에서는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변호사님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저를 포함해 가지고 33명밖에 대한변협에 학교폭력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광고나 여러분들이 솔직히 인터넷에 검색해서 학교폭력 전문이라고 써있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학교폭력 전문으로 등록 안 돼 있는 변호사님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 포함해서 33명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그럼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도 뭐 열 몇 명밖에 안 되겠죠.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거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 대책심의회 위원장, 위원 아니면 위원이었던 변호사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이었던 것도 그냥 포함시키긴 했는데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이시던. 그래야지 이제 실무적인 거를 정확하게 반영해가지고 정확한 쟁점을 주장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학폭위에 함께 출석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진술을 좀 준비해 주시는 그런 변호사님이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학폭위 가서 변호사가 말하는 거는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할 수 있지만 학폭위 참석하는 것 자체가 클라이언트 분들이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고 위원님들한테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좀 인지시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면은 보통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위원장으로 있으면 다른 분들 학부모나 변호사님이 오시면 나중에 진술하도록 하고 학생한테 우선 먼저 질문을 쭉 합니다. 사실관계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그렇기 때문에 학생 진술을 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좀 길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좀 당부드리면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단순히 광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분이 전문가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이랑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전문가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의견서나 이런 것도 꼭 의뢰를 맡기셨으면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법률적 주장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한테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변호사님은. 제가 아까도 당부드렸지만 판단자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면은 의견서를 보면 좀 안타까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그리고 이제 자녀를 위해서 진짜 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신다면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 있으시면 변호사님 선임하시면 됩니다. 저 아니어도. 그런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고 제가 상담을 드리니까 직접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